오랜만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네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사진은 오늘의 한 컷입니다. 누군가의 사무실에 있는 테이블 그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왼편에는 성적이도 보이고요. 또 탁자에는 훈장도 있습니다. 훈장 옆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도 보입니다. 혹시 이 사진 속 공간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어제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의 모습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이 모습을 오늘의 한 컷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 액자 속 사진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임광 기자. 네. 이 액자 속 사진의 인물, 도대체 누구길래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액자 속에서 이제 젊은 오른쪽 사진이요. 그 소위인데 아버지입니다. 펜스 대통령의 아버지 에드워드 펜스 소위의 사진입니다. 에드워드 펜스는 한국전에 참전을 했는데요. 1952년에 미 육군 45 보병사단 소위로서 6.25 참전을 해가지고 폭차빌 전투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를 찾아봤더니 이게 연천 쪽에 있는 전투였는데 52년도하고 53년도에 큰 전투가 두 번 거기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사투를 벌였다 하는 공로로서 저게 1953년에 미 정부로부터 받은 동성 훈장이라고 해서 저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받는 훈장 받는 사진하고 그 옆에는 훈장 그리고 그 밑에는 훈장 수여 증서를 백악관 집무실에다가 항상 저렇게 놔둔답니다. 바로 직전에 펜스 부통령이 인디애나 주지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 주지사 근무할 때도 항상 저렇게 자기 근무하는 곳마다 저렇게 다니면서 아버지의 추억을 항상 옆에 두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훈장 받는 곳이 어쨌든 네. 우리나라겠네요. 53년도니까 예. 미국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받으니까 이제 무공훈장 아니겠습니까? 53년 4월 15일 예. 저 복장이 그럼 미국에서 받았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돌아가서 한국에서 받은 게 이제, 아니고요. 예, 돌아가서 그 무공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예. 거기에서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트위터를 통해서 저 사진을 그렇습니다. 상당히 여러 차례 네, 2015년에도 그랬고요. 어제도 굉장히 64년 전에 한국 전쟁 당시에 아버지께서 훈장 받은 DMZ를 방문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자기 아들도 지금 해병대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펜스 부통령, 지금 임광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선친에 대한 자부심, 애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 대해서도 각별한 또 친근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방한 기간에 펜스 부통령이 이 부친과 또 한국에 대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I stand before you today very moved on this Easter Sunday because one of those soldiers, more than 6 days ago, 60 years ago, was my dad. My dad didn't think the heroes were the ones that came home. Whenever he spoke of his time here in Korea, he spoke of the ones that didn't come home. He spoke of friends lost, sacrifices made. The general favored me this morning with a few reflections on my father's service here. Between our people are not simply strategic and military and economic, but they are personal. And they span generations of Americans and South Koreans.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워싱턴 DC에는 한국전 참전 그 기념공원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대목이 있죠. 누군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또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위해서 싸워달라는 조국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갔던 사람들, 바로 참전 용사들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과 미국인들은 이렇게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문화가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 경외심은 참 어마어마하죠. 이건 뭐 정파라든지 뭐 이념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참전 용사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덕분에 내가 편안히 살고 있고 이 사람들 덕분에 우리 나라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특혜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항, 이제 미국 공항 가시면 자주들 접하실 텐데요.
먼저 뭐 노약자라든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손님이라든지 그리고 뭐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손님들 먼저 태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 이제 군인이 있다라는 그 체크카운터에서 얘기가 있으면은 또 군인을 먼저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혜가 굉장히 많아요. 또 뭐 이코노미석에서 승급을 해주기도 하고 뭐 아주 잘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 사람들 덕분에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가장 이제 그 최고급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단순히 군대뿐이 아니고 생활 전반에 다 사회 전반에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나 프로농구 구경 가도 네, 맞아요. 그 인근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참전했다가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네. 참전했다 돌아온 용사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장례 아나운서가 소개를 네, 꼭 소개를 하더라고요. 해주죠. 그리고 비춰주고 카메라에서도 예. 비춰주고 어떤 경우 시구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하죠. 네,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갖는 존경심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나라도 유니폼 입으신 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이렇게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펜스 부통령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기성 기자, 네. 펜스 부통령이 와서 첫 일정, 두 번째 일정 보더라도 네. 이 아버지와 좀 연관된 지역들을 먼저 간 것 아닌가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순방을 하게 되면 첫날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쉬는 게 이제 성리라고 하는데. 주한미군 기재 가서 뭐 쉬거나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자마자 오후에 그 헬기를 타고 국립현충원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뭐 아버지 아까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고도 없이 어제는 또 DMZ 비무장지대를 방문을 했고요. 이게 다 한국과 연관된 자신의 그 가족사, 아까 말씀하신 아버지와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특별히 더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비무장지대를 방문해가지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했고요. 수행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 이 자체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펜스 부통령은 가는 곳마다 한미 동맹이 혈맹이라는 것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대표하는 자신의 지위도 지위지만은 아버지가 6.25 참전해서 했던 그런 가족사에 영향을 컸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습니다. 그 펜스 그 부통령이 이제 한국으로 오는 도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실패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펜스 부통령은 실패는 했어도 이건 분명히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2차례나 이걸 강조해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래서 이제 펜스 부통령의 대북 시각이 트럼프 대통령 이상으로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자기의 가족사와 연결된 우리 한국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더 그런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훈 박사님, 지금 영상 보면 말이죠. 네. 펜스 부통령 옆에 두 딸이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뭐 외국 순방할 때 가끔씩 네. 말리아, 샤샤 두 딸 뭐 네, 네. 거의 셀럽이 다 됐죠. 근데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순방을 가는 게 미국 그 주요 정부 인사들에게는 허용이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지만 흔한 일은 아니죠, 사실. 그리고 이게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초청을 하거나 이제 방문을 받은 국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상징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경제라든지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뭐 담화라든지 또 뭐 회담만 갖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교류를 하는 국가다. 뭐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을 때 그때 펑리위안 부인이 이제 같이 오셨잖아요. 그 여사 같이 왔을 때 그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그때 이제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종의 이제 외교적인 전략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버지가 참전 용사였다 보니까 뭐 딸들에게는 할아버지가 그 한국에서의 참전 용사였고 또 그 부분을 방문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분위기가 요새 굉장히 경직돼 있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켈빈슨 호가 오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너무 긴장된 분위기를 약간 훈훈하게 마련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좀 있었던 걸 보이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 틸러슨 장관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좀 너무 홀려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불식을 시키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딸과 사이뿐만 아니라 펜스 부통령의 딸들에 대해서도 미국인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대행이 펜스 부통령
뭐 거의 정상급 대우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선물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어제도 우리가 그 공동 기자회견을 보셨는데 삼성동 속리공간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나타났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연히 이제 마중을 나갔겠죠. 일정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사실은 유력한 그 5당 후보들을 좀 만나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 황교안 총리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 사진 있잖아요. 그 무공훈장 받는 거. 그거를 백자로 구워가지고 그걸 아주 기념품으로 줘서 본인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이 펜스 부통령으로서는 아주 길이길이 오래 남을 그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선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선물은 정말 그 펜스 부통령 기억에 남을까요? 네, 그렇죠. 어떤 선물보다도 예를 들어서 무슨 작이라든가 무슨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저거는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강한 애착, 한미 간 파트너십은 가족과 나에게 아주 상당한 자부심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 갔더니 저 아버지의 사진을 수십 년 전의 아버지 사진을 저렇게 백자로 해서 선물한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의 추억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일부 후보 진영에서 펜스 부통령을 좀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펜스 부통령이 특정 후보 편드는 듯한 모습이 될 수 있다면서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요. 펜스 부통령과 관련한 소식은